브라질의 집권 여당의 연정이 붕괴되어서 제1당이 집권 여당에서 빠지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 호세프 현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 룰라가 깜빵에 갈 위기가 되었습니다. 호세프는 룰라를 수석 장관으로 임명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대법관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4월에 이 하원에서 탄핵 투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요, 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5개라고 합니다. 이 35개 당 중에서 노동자 당과 집권 제1당인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 이 두 당이 나머지 7개 당과 9개 당에 연정을 해서 지금 집권당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1당이 자당 소속 7명의 장관을 사퇴시키고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직 600명을 갖다가 전부 철수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정 창녀 정당인 진보당도 30일 있을 건가 빠질 건가를 투표를 한답니다. 제1당 PMDB는요, 이 부통령을 맡고 있는데 이 당이 탈퇴를 해버려서 연정해서 탄핵에 가세하게 되면 이 지금 호세프나 룰라는 나머지 당을 가지고 3분의 1 이상 하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야 이 탄핵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절반의 의석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하원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데요.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는 찬반 투표를 벌여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호세프가 직무 정지가 되고 이번에 연정에서 빠진 PMDB의 이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원의 탄핵 투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현 대통령은 실각하고 부통령이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만 채우게 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당이 연정에 들어가서 부통령을 내고 그리고 대통령은 별도로 대통령 선거로 뽑힌 사람인데 그 당은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의석수는 2, 3당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깨끗하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였으면서 결국은 부패를 일삼아온 룰라 일당은 고위직이 줄줄이 이 국영석유회사 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요. 또 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피파에 면세권을 부여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먹튀할 수 있도록 해준 이런 부분들이 브라질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600만 명이 얼마 전에 데모도 하고 안 했습니까? 자, 가식적인 이 정치인들의 결말이 뻔히 보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에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요,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 그렇다면 한 달로 계산을 할 때 최저임금이 16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서 전체 평균임금을 300만원이 되도록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에서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영국이 내일부터, 즉 4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복지 지출을 대신 줄이는 거, 최저임금을 연 6.2%씩 올려서 2020년에는 시간당 9파운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 즉 시간에 한 15,000원 정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액수죠. 자, 영국 정부가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결국은 그건 죽지 못해서 사는 수준의 이 생계비고요.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적어도 뭐 영화도 한 프로 보고 뭐 가끔 싼 데서라도 식사도 하고 또 나아가서 뭐 싼 옷이라도 좀 사 입고 그리고 월세도 좀 잘 내고 안 밀리고 이런 게 생활임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대개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게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것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이 처음입니다. 지금 샌더스가 7.2불에 불과한 미국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될 수 있게끔은 살아갈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 여기에서 생활이나 살아갈 수 있게끔이란 말은 생활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세 이상 근로자는 4월달부터 현 최저임금보다 50펜스 오른 시간당 7파운드 20펜스, 즉 12,0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지금 최저임금도 셉니다. 근데 향후 연평균 6.25%씩 인상을 해서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 9파운드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중위 근로소득의 60%라는 겁니다. 즉 영국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순서로 해서 중위 소득인데 이 사람이 받는 소득의 60%란. 그러니까 중위 소득자가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60%니까 18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임금은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이 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한국에서도 서울노원구가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 올해는 1,370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요, 워싱턴 DC에서 이 월마트, 대형 할인점 월마트가 최저임금이 낮기로 유명하죠. 임금이 낮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이슈 때문에 워싱턴 DC에 입점을 못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요, 작년 7월에 대형 할인점은 시급 12.5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워싱턴시의 최저임금은 8.25달러입니다. 즉 대형 할인점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월마트가 그럴 경우에는 워싱턴 시내에 들어갈 수 없다 버텼고, 결국은 이 부분이 워싱턴의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1.5달러로 이렇게 올리기로 시의회가 결의했고, 이제 시장이 이걸 수용하는가 여부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미국 내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부분이 시애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시애틀 이 타코마 공항 지역에서는 주민 투표로 최저임금을 주법 9.19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패스트푸드점의 노동자들이 보통 최저임금 7.25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걸 2배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샌더스의 현재 대선 운동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샌더스도 시애틀 이 주민투표로 통과시킨 15부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애틀 유세 때 10,000명 이상이 벌떼 같은 젊은이들의 이 참여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가령 어떤 건가? 한국은 올해 6,000원대로 올라서서 6,030원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데가요, 자영업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 뭐 이런 영세한 부분이라 가지고 거기에 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주기도 벅차다라는 어떤 이 항의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왜 그러면 이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생활임금을 결정했을까요? 저복지 고임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에서 승리는 할 것 같은데 사회가 전부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부터 노동자까지 퍼져 있어서 영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영국의 어떤 이 사회주의화를 방지할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내놓은 것이 비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 비버리지 보고서에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지금까지 굴러왔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은 과도하게 영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고 노동자의 어떤 이 권익을 갖다가 지나치게 향상시킴으로써 영국 병이라는 데 걸려서 또 대처 총리가 이런 부분들을 치유한다고 해서 일정한 업적을 거두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영국의 이 빈곤층, 서민층이 지나치게 어렵게 산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 것도 현재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영국 빈곤층들, 영국 킹스맨이라는 이런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여러 영화에서 나오는데 영국 이 서민층의 삶이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최근에 영국이 경제가 뭐 금융, 문화, 디자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요즘 영국이 형편이 제일 나은데요. 참고로 현재 영국은 캐머런의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아니에요. 보수당 정권이 생활임금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나눠 먹고 또 솔직히 말하면 노동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안 하는 사람한테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줄이고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갖다가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사실상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나눠먹기식 복지, 한국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는요, 결국 악순환이 되어서 나중에 국가는 부도나고 한마디로 그 돈은 소모적으로 쓰여버리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활임금을 주어서 일하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제대로 된 생활을 해 나가고 자본을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소비가 늘고, 그러면 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실업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복지 고임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건데요. 작년 7월에 조지 오저번 재무장관이 2020년까지 복지 지출을 120억 파운드 줄이고 법인세율도 20에서 17%로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복지는 줄인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춘다. 즉 기업들의 활동도 지원한다. 다만 임금은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영국 산업연맹은 노동 비용이 커지면 실업률이 정대하고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도 빨라질 거다 라고 했고요. 한 런던 정경대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가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에 따라 모두가 이득을 보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잇따라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저임금을 월 7,500루블, 약 12만 6,300원을 인상을 한 겁니다. 즉 20% 인상했답니다. 러시아가 대단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어저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50%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도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올해 최저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저임금을 매년 협상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 복지를 수정하고 현재처럼 낭비적 복지를 줄이고 법인세를 갖다 인하시켜주면서 정부가 60 부담하고 기업이 40 부담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잘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세계 경제가 지금 또 소비가 줄어들고요. 기업이 또 투자를 줄이면서 엄청난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시도해야 실업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도 해소하고 점점 경제가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도 늘면서 또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허구날 싸우고 복지만 늘린다고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한국에 이런 획기적인 어떤 이 제안들을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이율 배반적인 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반대 심하겠죠. 자, 기업의 법인세도 줄인다. 야당이 뭐 들고 일어나서 절대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올려주겠다. 자, 이건 또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들을 섞어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기업들도 소비가 늘어나서 그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이나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결국 고용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이 케인즈의 고향 아닙니까? 영국의 경제학의 그 원조죠, 영국이요. 이런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까? 보수당 정권에서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빨이다 그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한다고 좌빨이라 비판을 받았죠. 미국의 샌더스가 15불로 올려야 된다 해서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은요, 기존의 좌우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변용이 되어서 각자 자기층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낙인찍기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